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강은하의 우아한 수다.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y.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세요. 목요일 벌써 일주일에 또 절반이 가고 있네요. 참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은데 또 이번 주 월요일은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저는 개편 방송 처음 때부터는 없었지만 저희 민중의 소리 방송이 개편이 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희주 씨, 새로 신입 아나운서 김희주 씨의 내 안에 이슈 있다 레이다가 새로 이제 런칭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발칙한 뉴스가 1시간으로 또 편성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문화다락방은 월화 제가 없는 동안 정혜림 선배께서 저를 엄청 디스를 하셨다는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날 클래식 방송 하신 것을 들었는데 어쩜 이런 고난이의 그런 디스, 정말 그냥 대놓고 하는 디스가 아니라 정말 고능적인 그런 디스를 선보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감상하고 어쨌든 정하나의 클래식 매력에 또 여러분들이 풍덩 빠지신 것 같아서 어쨌든 저의 프로그램이 또 알차게 월화가 꾸며진 것 같아서 또 내심 딴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월화 그리고 수 오늘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그래서 저희 민중의 소리 개편과 함께 참 다사다난 한 주 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복귀를 이제 휴가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축하해 주는 의미인지 업무가 마구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이네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가 금방 또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벌써 오후고 또 보내다 보면 퇴근할 시간이고 또 보내다 보면 내가 잠자리에 들어있고 그런 순간들이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매번 지치게 되고 또 일상에 뭔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그런 하루하루의 소중한 그런 일상들이 있기에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동엽 씨가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신동엽 씨도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셨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뉴스에 나오는 그 정도로서도 많은 그런 일생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동엽 씨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며 그것만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때 프로그램을 보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저와 아침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상이자 또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참 그런 생각을 하죠. 어제 혜림 선배 화요일 날 제 방송한 거 들으면서 사람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이간질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간질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그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서로의 질투 아니면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참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서로 다 다르게 생겼고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갖고 있는 기준치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보는 그런 방향성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척도 이런 것들이 참 다른데 그만큼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것도 다를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 매력을 내가 봤을 땐 매력이겠지만 다른 누가 봤을 때는 그게 매력이 아니라 차라리 그 사람이 그 매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참 사람의 그런 매력이 점점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뭐 어떤 매력이 있으며 그런 매력을 우리는 어떻게 가늠해야 할고 또 여자가 그런 매력을 갖고 싶어 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그런 여자들만의 암투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여자의 질투와 시선이 나의 매력의 척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길거리에서 혹은 버스, 전철에서 놀랄 만큼 근사하고 멋지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간혹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자분들이라면 그냥 넋을 잃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멋지다고 느끼는 여자를 주시하고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해서는 자신보다 멋진 여자나 잘난 여자를 결코 여자들은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만 해도 저는 막 예쁜 여자를 좋아하기보다는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또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약간 멋있는 여자, 뭐 어떻게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외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이런 여자보다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카리스마 있고 또 아니면 약간 남성미가 있는 그런 여자가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잠깐 어디를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 문을 누가 확 열면서 빛과 함께 아우라가 이렇게 막 번지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여자분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아우라가. 그래서 그때 그 여자분께서는 키가 좀 많이 훤칠하셨고 굉장히 머리를 쫙 올백하셔가지고 길게 이렇게 하나로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고 가죽 바지에 가죽 자켓에 입고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하셨는데 그 모습에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다 압도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압도되고 그 기가 엄청나는 그런 여자분을 보고 시선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반하는 그런 시선이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잠깐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서로가 느끼는 그런 매력의 속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매력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의 기준치가 또 요즘에 우리 세상 사람한테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 이런 것들도 많은 이유가 자신의 외모에서 매력을 어필하고 싶지만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면서라도 매력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여자분들의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자신보다 멋지고 예쁜 그런 여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매력적이다 아니면 좀 멋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 시선을 멈추지 않고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 것이 또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날, 이런 날에는 아쉬운 여자가 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커플이 지나갈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흔한 말로 여자는 정말 예쁜데 남자가 매력이 여자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남자가 돈이 많나 봐. 아니면 여자분이 남자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남자는 훈남인데 여자가 또 이렇게 자신이 봤을 때 매력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 여자한테는 분명 다른 매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게 보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우리는 그 사람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건데 이 판단되는 기준 자체는 어떤 것일고 또 우리가 그 매력을 과연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인지 그게 각자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내 매력을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도 내 매력을 알아봐주고 내 매력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어필이 안 되더라도 나한테는 그 사람의 매력이 어필이 된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직장 생활이나 뭐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과는 뭐 꼭 원하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 내가 맞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니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생활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문제가 옮겨지면 꼭 이런 것들이 외모의 매력 지수, 뭐 성격의 매력 지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 짝 SBS에서 하고 있는 짝을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딱 첫인상만 봤을 때는 그렇게 끌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매력 지수로 어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 매력을 끄는 요소가 각자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단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매력의 척도는 그 어떤 누구한테도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보이는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라는 것도 뭐 보기 좋으면 좋겠지만 그 보기 좋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게 완벽한 결정체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매력 덩어리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 매력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지겹고 따분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매력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멋있다. 나는 저런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매력의 감정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내 매력이 그만큼 누군가에게 어필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그 매력이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히 여자들한테는 질투라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재밌는 그런 기사거리나 글을 보다 보면 여자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심리 작전이나 아니면 뭐 여자의 질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얻어내서 자신한테 관심을 돌릴까라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여자의 질투를 좀 약간 주제화 시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여자들의 그런 관계가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점칠돼서 그런 여자들끼리의 그런 암투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 관계 정립을 하다 보면 그것은 나한테도 안 좋고 저 사람한테도 안 좋고 이런 거죠. 물론 모든 여자분들이 다 똑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사람이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여자와 남자 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질투가 더 많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혹시 설마 이렇게 얘기 듣다가도 여자들끼리 있는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곳에 소문을 듣잖아요. 소문이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만의 그 암투와 그런 게 장난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많이 있는 집단은 굉장히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처럼 그런 것보다 훨씬 험난하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네, 진짜 저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는 남녀공학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남녀공학인데 합반은 아닌 거 있잖아요. 근데 합반은 아니어서 이제 가끔 남자 친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저보고 강미서 오늘도 잘생겨져 가고 있구나. 나날이 잘생겨져 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들었다는.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들었던 연예인도 남자 연예인이었어요. 네.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여자한테 저 고백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고, 여중도 아닌데, 네, 남녀 공학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그런 저의 과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얘기 주제 자체가 누군가에게나 다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런 외모나 이런 매력 지수뿐만 아니라 일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뭐 집안에서도 서로 형제끼리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애교 부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애완동물까지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쏠리면 더 많이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부린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질투 자체라는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작용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해서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니면 뭔가 누군가가 당신을 좀 뭔가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내 자체 충분히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내 자신이 충분히 빛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조건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고 당신도 변할 때 이 변하지 않는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으로 본질을 잊지 않는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변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매력의 그 기준도 변하게 마련이고 또 우리 모든 세상이 원하는 그 매력도 변하기 마련이죠. 단적인 예로 뭐 우리 면접이나 취업 준비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상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차분하고 이런 조용한 성격을 원하는 곳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저돌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친구를 원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질투나 아니면 어떤 감정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내 가치를 알고 내 본질을 알고 내 매력을 알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변해도 이 매력은 잃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빛은 잃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빛은 세상이 변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빛 때문인 건데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는 태도에 맞춰 살면서 타인의 기준에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내 기준에서 타인을 수용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의 매력의 척도를 가늠하는 진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얘기 여자의 적은 여자다. 최영일 님의 이야기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노래 듣고 최영일 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키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